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채널입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올 것이 왔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운전대를 긴축기조로 틀면서 사상 최저로 떨어졌던 0.5%의 기준금리를 0.75%로 전격 인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다소 염려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왔던 금리 인상이 드디어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난리가 난 투자자분들이 바로 무리하게 비투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인데요. 안 그래도 신용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기준금리까지 인상이 됨으로써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작년에 좋았던 주식시장의 흐름 때문에 계속 그런 흐름이 반복될 줄 알고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를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몇 차례 주식시장에 위기도 왔었고 회복하고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도 많잖아요. 섣불리 빚내서 투자했다가 이득은 못 보고 계속해서 이자만 내고 있어서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현재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신 분들은 다 청산하고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다행인데요. 지금 종목까지 잘못 골라서 청산도 못하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도 주변에 여럿 보입니다. 애초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고 잘못된 투자 방법입니다. 충분히 장기적으로 자신의 여윳돈만큼만 투자를 가져가도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무리한 욕심은 항상 그런 목표를 더 멀어지게 할 뿐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6일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고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에 따른 선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사상 최대로 팽창한 가계대출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부실의 문제가 부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장기, 단기 금융채 금리 같은 지표금리도 오르게 되고요. 이를 반영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름세를 타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하게 빚내가며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한 번만 오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는 1%, 내년에는 1.25%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건데요. 앞으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추가 조정은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변동,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곧 하락장이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심리가 불안정해진다는 점입니다. 일단 현재 증권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충분하게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이 입장을 밝혀왔었고 이미 예상했던 수순인 만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다만 추가적인 국내 금리 인상의 움직임과 미국의 테이퍼링 시점과 규모가 구체화되는 미국 FOMC의 결정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나 이미 과거에도 국내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었고 오히려 국내보다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요. 일단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번에 금리 인상보다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어떠한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직전까지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히 맞섰다고 합니다.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어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에 2,000명 가까이 나오는 상황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보다는 가계 대출 증가 규모와 집값 오름세에 주목을 했었고,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인한 경제 타격도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물가 오름세는 가팔라졌고 미국에서는 긴축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유지해서 자본 유출의 리스크를 줄일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단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와 무섭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꼽히고 있는데요. 초저금리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과정에서 차입으로 인한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 이른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열풍이 계속됐고, 금융 불균형은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금융 불균형에 대한 대응이 늦을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만큼 오는 10월 금통위까지 2달이나 지켜볼 여유는 없었던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항상 주식시장에 하락장이 온다고 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무서워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자들은 일단 차익 실현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하락장이 끝나면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또는 신규로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고 아예 하락장이 끝나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찾아오는 하락장에 대한 시기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은 빠른 시일 안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보통 하락장을 위기라고 해서 무서워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좋은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라는 시기에 주가가 빠지면 반대로 좋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바로 박앤세일이죠. 무서워서 피하고 싶어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주 찾아오길 바라면서 싸게 매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올해는 정말 작년에 너무 급등했던 주식시장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원래의 주식시장의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수익률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돈을 벌기 쉬운 곳이었구나 하며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장기적인 투자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고요. 투자가 힘이 들 때는 서로에게 기운이 되어주고, 좋은 수익률을 받을 때는 서로 다 함께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좋은 정보로도 항상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